소득이나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버시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인 회사고 그래서 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5군데서 월급을 받고 월급이 그 모델하우스 했던 거 처음 보여줘. 이거야? 그 아키 캐드 그려진 거 먼저 한번 보여줘. 그러면 여기는 요걸로 뺄 거야? 이거를 이쪽으로 뺄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자동화 설비와 로봇이 일하기 때문에 로봇한테 명령어를 줘야 되는 거고, 로봇한테 명령어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BIM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조립이 된 도면을, 이게 이제 기계에 전송되는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도면을 받아서 이 도면을 근거로 그러니까 톱이 목재를 자동으로 자르고 자동으로 이렇게 프레이밍하고 거기에 맞게끔 합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면을 그대로 전송시키면 그게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자동화 장비가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공사를 도면과 다르게 하고 싶어도 로봇은 내가 명령어대로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거짓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도면대로 쟤는 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회사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빠르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량이 최대로 많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장의 목적은 타사와 가격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격을 경쟁하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로봇 자동화 생산으로 가격에 차별성을 두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인원이 8시간 근무했을 때 50채 이상을 생산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이게 이 도면도 효율성 있는 규격화가 되어야 되고, 이 규격화된 것들을 로봇들이 잘 지금 처리할 수 있고, 저기 이따 가보시면 굉장히 라인이 길어요. 긴 라인과 로봇들이 들어오는 거고, 로봇들이 어쨌든 일을 하려면 사실 로봇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걔들한테 지시를 할 때 그래도 얘도 쉽게 얘기해서 팔을 10번 움직일 거 한두 번 움직이면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8시간 근무해서 50채를 생산하면 원가가 당연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성을 둬서 50채를 생산할 수 있는 8시간 동안 라인을 구축해 놔야지만 이게 가격이 차별화되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바닥판이 원래 우리 나가는 거랑 똑같은 사이즈야?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다운이 되는 건가? 네, 지금 다 요거 들어가면은 다 다운 시키려고. 밟아보니까 맞습니다. 땅바닥에 있을 때보다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안 채워도? 물을 떨어지고. 아니, 이거 얼마지? 한 180억 들었나? 180억, 200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 건물? 어? 비가 새.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긴 감리단도 있고 시공사 직원 5명, 6명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억 지어서 진 이 아무것도 할 거 없는 H빔에 샌드위치 판넬만 올렸는데도 비가 새. 여기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도, 우리도 건설회사고, 우리 감리단이 있었고 시공사가 있었는데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지으면 비 샌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뭘 하면서 저 작업자가 뭐 연결하면서 또는 방구하면서 뭔가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 되게 핵심 지금 저희가 핵심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 다 여러 가지 시도해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이 제일 오래 걸려 만드는데, 뭘 만들어. 그리고 화장실은 습식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르고 말리고 또 붙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 차별화를 두려면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말리고 뭐하고가 오래 걸리고 화장실 자체가 이 모든 공정에 버틀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모듈로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좋게 생산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다시피 이렇게 미리 타일을 붙여서
판넬로 제작된 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장 제작 방식이니까 화장실을 밖에서 미리 조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방수를 우리가 밖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 제작은 이쪽 안에서 방수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방수가 되고, 얘는 5축 톱이에요. 그래서 뭐가 5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뚫고 사선으로 따고, 이렇게 홈을 파내고, 이런 것들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안 달려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동 이송 장치가 달려요. 그게 이제 7월 달에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입도 자동으로 합니다. 아까 보신 그 조립도를 넣으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잘라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본인 사무실 저는 방이 없어요. 네. 그 오면 누구랑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하여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저 혼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방이 따로 없고, 저희가 이게 공장동이 있고 사무동이 있어요. 따로 있는데 사무동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공간을 임시로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 내년에 저기 나가보면 한 2,000평 되는 부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무동을 4층으로 목재로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이 패널로 4층을 지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무실 목재로 지으시려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있는 이 벽식 구조를 가지고 최고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남의 건물을 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예. 저는 약간 예. 좀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대표님 목조체가 좋아하셔서 약간 아니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사무실을 짓는 과정마저도 좀 약간 실험을 해보시는 거네요. 그걸 기회 삼아서. 그죠. 테스트도 해보고, 또 잘못된 점이 있나.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하고 저희 기숙사를 목조로 지을 거예요. 4-5층 정도를. 대표님들 보면은 사무실 출근해서 뭔가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꼭 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이 회사만 있지 않아요. 총 5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매일 오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를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오면 와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필요한 일이 끝나면 갑니다. 여기 와서 책상에 앉아서 앉아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를 또 보러 가고요. 건축사 사무소도,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로봇이 목재로 자동화로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그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별성을 갖고 하자. 여튼 근데 목조를 하는 곳이죠. 이 목조를 하는 회사 말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일반 상업 건물을 짓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도 있고, 매출이 작년에는 여기보다 많았어요.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또 연관된 회사인데, 또 마케팅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사업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이제 비즈니스도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하는 회사, 그 굉장히 생뚱맞는 건데, 스카이다이빙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있고 활주로가 있고. 그 분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건 대표님 개인적인 어떤 취미랑 좀 연결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취미.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다이빙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고요. 1,500번 정도 점프했고, 스카이다이빙 협회장을 4년인가 6년인가 2번인가 3번 했던 것 같아요. 2년씩.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하다 보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재밌는 일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더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소득이나 이런 건 조금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버시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인 회사고 그래서 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5군데서 월급을 받고, 월급이 연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적정 수준의 사람, 모르겠다. 하여튼 일반 회사원의 연봉, 신입사원 연봉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월급이
제가 하여튼 사업은 29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한 지는 20년 된 거고. 근데 29부터 사업했으니까 이런 걸로 쳐봐야 뭐 20한 4, 5년? 3, 4년 됐겠네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건축업을 희망하는 뭐 학생들이나 좀 신입 분들이 보시기에 이걸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진짜 옛날 건축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랑 박사들 학부생들이 한번 견학을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 뭐 설계, BIM 설계랑 뭐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로 너무나 이 AI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걸 말로 해요. 나는 지역이 뭐 춘천인데 춘천 기후에 맞는 몇 평에 몇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보여줘. 그러면 탁 해서 그게 보여지는데 그게 또 그 지역 건축법규에 맞아요. 근데 갑자기 또 나는 그럼 프랑스 무슨 지역으로 이걸 바꾸면 그러면 이걸 탁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건축사도 도면을 그리는 이제 시대는 없어질 것 같고 그 이제 명령을 잘하고 그 생성된 것들을 적절히 잘 이렇게 해서 진짜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디렉션 방향만 주는 건축을 앞으로 할 사람한테 해줄 말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향도 이제는 전 불과 몇 년도 남지 않았다고 봐요. 그 지금 뭐 어떤 학교들의 연구 과제, 국책 과제들 보면 전부 다 그런 방향이지 그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집두집 체리입니다. 오늘은요 공감 제작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현장에서 노동력에 의하여 집을 짓지 않고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 설비로 집을 짓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게 혹시 프리페브인가요? 네, 포괄적 의미로 미리 만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화성으로 왔는데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화성 공장 이전으로 혹시 소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저희는 계약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오, 저희가 사실 정확한 시장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자재 업체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자재를 어쨌든 전국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작년이 네. 코로나 대비해서 한 50%밖에 자재가 안 나가더라. 코로나 이전 대비 한 20%, 15%에서 20% 선밖에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런데 저희 지금 계약되는 양을 보면 네. 40에서 50%는 저희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페브 공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집을 짓는 회사였죠. 그래서 그 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전국적으로 한 50개씩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4, 50명의 소장을 뽑아서 그들이 뭐 강원도, 제주도 뭐 이런 데 가서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인 소장을 본사에서 관리 감독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요. 안 해요. 그 속된 말로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네. 이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서 일하는 노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뛰어나고 양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 지으려도 잘 되지가 않아. 이 공장 안으로 뭔가를 갖고 들어오면 그럼 품질 관리는 되잖아요. 네. 어쨌든 자재는 우리가 산 거를 써야 되는 네. 거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고 이 품질은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자율도 줄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의 과감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처음에는 뭐 미국, 일본, 뭐 독일, 스웨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다 그 공장들과 그 설비들을 방금 처음에는 미국 장비를 샀어요. 네. 그래서 평택 공장에서 미국 장비를 이용해서 좀 만들어 봤고 지금 그건 이제 반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되는 거는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하니까 얘는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받은 도면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요즘 아파트 무너진 것도 도면대로 안 시공했으니까 아파트 지하층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면대로는 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런
부실 시공의 염려가 아예 제로에 가까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과감한 아이디어는 외국에 돌아다녀 봤더니 그런 데서 많이 보고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현장 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프리패브가 미래에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시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숙련된 시공자를 구할 수 없다. 아까 그거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나도 못 구하는데 우리 예비 건축주는 더더욱 구할 수 없다. 네. 그 숙련된 기술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는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문제라고 보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마스터 빌더라고. 근데 최소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구조 도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 도면인데 목조 건축은 구조 도면이 없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마스터 빌더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스터 빌더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창문이 크니까 이거를 뭐 킹스터드를 3개 될 거야. 창문이 작으니까 물론 그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평택 이제 공간 제작소가 평택에서 여기 화성으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예요? 그 로봇 자동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못을 누르면 바뀌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걸 놔야 되는 설비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IM 설계된 도면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도면대로 전자동으로 이 모든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국내에서 그건 저희가 유일한데 클로즈 판을 만들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프리패브를 만들어도 스터드에 합판만 붙어 있는 것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비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전기 설비 배관 따로 하고 단열재 넣고 석고보드 치고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오픈판이라고 합니다. 오픈 패널. 근데 저희는 클로즈드 패널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하면 이제 이 뼈대 만들고 외벽 붙이면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 설비 다 하고 단열재 넣고 얘를 뒤집어서 다시 이쪽 안쪽 벽도 마감되는 거예요. 석고보드도 다 그러니까 합판 치고 석고보드 다 마감돼서 얘는 놓기만 하면 내 외부가 마감된 벽이에요. 그리고 창문도 달려 있고, 현관문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 기술인 클로즈판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듈러 방식과 패널라이징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패널라이징은 좀 비싸고 자유로운 디자인이에요. 모듈러 방식은 싸고 단조로운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패널라이징은 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현장 제작과 똑같이 어떠한 형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조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싸게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신지 궁금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공장의 설립 배경이 가격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도 똑같이 가격을 경쟁했어요. 다른 회사랑. 이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원래의 제조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시공 스펙은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짓는 미국식 경량 목구조와 그 패시브 주택의 중간 정도 돼요. 아주 기본 스펙이. 왜 그러면 패시브만큼의 이렇게 집을 기본 스펙으로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하자 없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고칠 수 없는 하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패시브 하우스예요. 저희는 내부에 가변형 투습 방습지가 다 들어가요. 모든 기본 주택에 고밀도 글라스를 당연히 기본으로 쓰고 있고 외부에 방수지가 들어가고 이게 어떤 벽체 레이어의 기본 사항입니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서서 하잖아요, 일단. 그럼 저기 손이 안 닿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다리를 놓든 뭐 비계를 설치하든 뭘 해서 막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오래 걸리고 비싸요. 그 비싼 공사가 자재비만 들면 싸게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없는 집.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기에 이제 앞으로 프리페브 방식이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100%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숙련된 기술자가 없고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외부,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시공은 외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추세입니다. 이 전 세계가 OSC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해외에는 뭐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거는 그냥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대량 생산 방식으로 목조 주택을 운영하면서 뭐 제도적 한계나 아니면 좀 건축 방식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이 제도적 한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몇 번 시도했지만 군 막사, 뭐 그러니까 군대 막사를 짓는 이제 군대 아파트, 군인들 아파트를 짓는 뭐 이런 것들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LH랑도 일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공업화 주택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럼 뭐 그 공업화 주택 인증 어렵겠어? 그래서 하나 받아봐. 그래서 갔더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너네가 만들어 갖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업화 주택 인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모듈러 주택은 공업화 인증을 받은 곳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는 그래서 한 몇 년 됐지? 한 4, 5년 전부터 서울대학교하고 중고층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한테 용역을 줘서 이 목조 중고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여러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고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화 성능, 바닥 충격음, 그리고 그 5층짜리 건물의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나 있고, 여기 저희 지금 오시면 저희 공장 부지만 있고 사무동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동을 그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무동을 목조로 지을 예정이고, 요 내년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공간 제작소의 목표로 하는 지향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는 사실은 가격의 차별성이 제일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공장을 더 스마트화 시키고 더 고도화 시켜서 더 많은 차별성을 두는 게 목표고, 지금 보시면 공장이 꽤 높아요. 18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화 시켜서 이거를 2층으로 만든 다음에 2층에서 거의 그 인력이 없게, 인력이 없이 가격에 차별성을 두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얘가 하자가 안 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 제작소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건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